제가 70년대생이고요. 남편이 9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초생, 내가 제 70년대 말 13살 연하예요. 제 남편은 원래 그냥 미혼남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결혼 경험이 있었고 이혼을 하고서는 혼자 있을 때 같이 일하다가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제 아이들이 이미 2명이 있었어요. 딸, 아들. 그런 상태였고 남편은 그걸 다 알고 있었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 이게 나이 그걸 떠나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험난한 길을 선택하시냐라고 얘기했죠. 아들 다 됐는데 맛을 보고 갈래? 대답이 없냐? 어? 맛 보고 올 거야? 그냥 갈래? 그래, 알았어. 감자는 엄마가 남겨놓을 거거든? 걱정하지 말고. 몇 시로 가셨어요 오늘? 7시 50분이요? 제가 요새 좀 그쯤에 일어나요. 밤에 11시에 자려고 노력하는데 요새 11시에 잘 수가 없어요. 뭐 하는 일이 있어서 7시간 이상은 자야 돼요. 7시간 반? 진짜 그 정도는 자야 돼. 아들 감기약은? 아들 감기약 아침 것만 먹자잉. 일단 로션을 바르고 오거라 아들아.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애기들은 이런 게 관심이 많나 봐요. 아 요새 애들 왜 유튜브에 나오고 싶어 하지? 진짜 나는. 아들 이거 먹고 가야 돼. 한 입에 걸어놓고 가자. 그리고 우산복 가져가고. 선크림 발랐어? 선크림 발랐어? 아 알다. 나. 상규야. 아들 이제 가려. 좋은 하루. 우산 가지고 가고. 우산 잃어버리지 말고.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식사 전 기도를 꼭 하거든요. 네. 다시 할까요? 아니요. 아, 나 진짜 왜 저래? 웃겨요, 저희 남편이 좀. 드시죠? 네. 네네. 아침부터 북적이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리나 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최리나입니다. 저는 작가이고요. 나는 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을까라는 치유 에세이와 그다음 자기 분야 베스트셀러, 종합 베스트셀러에 잠시 머물렀던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이라는 관계심리학 자기계발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작업 준비 중인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또 낮 시간에는 인천에 있는 인천 서구, 북구 등 다양한 그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흔히 생각했을 때 작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뭔가 글만 쓸 것 같고 베스트셀러 작가 아니면 약간 뭔가 생활하는 게 안정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해리포터의 J.K. 롤링 작가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김영하 작가님처럼 이름만 대도 아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글만 쓰시면서 살아도 무난하실 거예요. 근데 그 상위 1%에 들지 않으시는 작가들은 각자 자기의 또 부업을 갖고 계세요. 네, 많게는 2-3개씩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하루 일상이 뭐 낮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뭐 자기 개발하고 뭐 그런 식으로. 네, 맞아요. 저는 글을 좀 밤에 안 쓰는 편이에요. 지금 쓰고 계신 책은 어떤 류의 책이에요? 남편과의 관계, 저희가 이제 연애사부터 결혼까지 그리고 이후의 얘기까지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연애소설이자 아마 가정 성장 소설 같은 그런 소설입니다. 작가의 집답게 집 곳곳에는 많은 책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남편과의 연애부터 결혼까지의 다사다난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다는 리나 씨.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오전에 작업하는 곳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인데 거기를 이제 갈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책 관련된 작업이라든가 오늘 이제 강의안 제작을 해야 돼요. 강의안 제작이나 이런 것들 걸 할 때 거길 꼭 가요. 집에서는 여기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는 여기서 작업. 아, 좀 넓어야 돼. 이상하면은 책상부터 바꿀 거예요. 이게 너무 좁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진짜 그 작가님들의 집이라 그런지 책이 진짜 많네요. 요즘에 책 진짜 없잖아요. 아, 사람들 집에. 저희는 TV가 없습니다. 집에. 예전역에 TV를 다 버렸고요. 네. 지금 별로 저는 도움이 안 돼서 대신 신문 읽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희. 근데 저희는 대화가 좀 많은 편이에요. 역시 가족끼리. 낭만 있는 집. 낭만보다는 사고와 대화가 있는지 생각을 좀 할 수 있고 대화를 많이 하는지. 저희는 좀 가족끼리 대화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여보 갔다 올게요. 성경은 항상 아침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제일 읽어요. 벌써 뿌듯하게 엄청 많이 보죠. 이사야 62장까지 읽었습니다. 63장까지 읽었어요. 작업을 하기 전 제일 먼저 성경 3장을 읽고 일과를 시작한다는 리나 씨. 그리고는 열심히 작업에 몰두하는데요. 어제 원고를 봤는데 글이 뭔가 결이 많이 바뀌었다? 글 쓰는 그 문장이 조금 되게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반인들이 소화할 수 있을까 싶은 약간? 네, 그래서 조금 다시 그때 글쓰기를 저희랑 배우시면서 계속 이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약간 홀드를 할게요. 지금은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제가 근로성장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표로 있고 그 대표가 이제 김필영 작가로 있는 글쓰기 연구소예요. 네. 그 안에 연구원분 한 15분 계시고 그 다음 회원이 한 300명 정도 돼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나작가 프로그램이라고 자기의 이제 책을 출간하시고 개인 저서를 출간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에서 책을 내셔야 되는 분인 거예요, 이분은. 근데 저희가 매주 원고 초고를 받아서 보고서는 피드백을 드리는데 조금 글을 쓰면 치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분은 자기 치유를 위해 글을 쓰시는 분이세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다 보니까 글이 약간 산으로 가야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통화를 해서 저희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조금 보고 거기에 맞는 그런 방안을 드리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난 이거를 지금 잘 완성해야 돼요. 이제 글 쓰시는 거예요? 네, 이제 출판하실 책이요? 맞아요. 이 소설은 남편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아, 남편분도 작가라고 하셔가지고. 아, 네네. 지금 그분은 이제 완전 출간 작가는 아니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은 타고난 글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잘 써요, 글을. 제안을 했죠. 이번 글을 같이 쓰자. 약간 능정과 열정 사이처럼.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소설이 없을까라는 생각하다가 우리 얘기를 쓰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우리의 그 연애사에서 겪은 일들을.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함께 같은 우리의 이제 러브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남편은 남편의 시점으로 저는 저의 시점으로 각자 이제 원고를 초고로 완성해서 편집장님하고 미팅을 한번 가진 상황입니다. 시대 연인? 제목이 시대 연인. 네, 제가 지었어요. 그거 바뀔 것 같아요, 제목은. 왜 시대 연인이냐면 제가 70년대생이고요. 남편이 9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초생, 내가 제 70년대 말 13살 연하예요. 13살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 28살 때 만나게 됐고 그때 저는 이제 40대 막 돼서 좀 된 나이였고 40대 초였고 근데 이제 그 가정의 결합이니까요.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해프닝들을 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나오고 저는 또 자녀가 있었으니까 제 자식과의 사랑이 또 있고 그러니까 3세대의 사랑이 또 그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 결혼하신 분과 낳은 자식이 아니신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제 남편은 원래 그냥 미혼남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결혼 경험이 있었고 이혼을 하고서는 혼자 있을 때 같이 일하다가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제 아이들이 이미 2명이 있었어요. 딸, 아들. 그런 상태였고 남편은 그걸 다 알고 있었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된 케이스거든요. 그 집에는 아까 아들 한 분 계시던데 딸은 지금 아빠 쪽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아빠 네, 쪽이요? 사춘기가 좀 심해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아주 극심할 때예요. 네, 그래서 떨어져 있지요. 아까 그 아침에 집에서는
뭐 애기랑 남편분이랑 그냥 진짜 엄청 화목하게 잘 지내고 네, 계시더라고요. 일상인 거예요. 맞아요. 일상. 네, 두루두루 평화롭게 살자 주의들이 많아서. 남편분이 먼저 고백을 하신 거예요? 네, 이제 동료로 지내는데 되게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신 분치고는 굉장히 조숙하셨어요.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 되게 말이 되게 잘 통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좋은 사람 동료이자 선배로서 이제 지내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떡볶이를 먹다가 고백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뭐 이혼을 하시고 아기가 있는 다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는데 친해서. 고백을 네, 친해서 그분은 제가 그분께 제 상황을 말씀드려서 이제 왜 친해지면 서로 얘기하잖아요. 각자 자기 사적인 얘기도. 네네. 그 정도로 친해져서 이제 편하게 얘기했죠. 그 이성적인 관심 호감도가 없었고, 네, 네. 없었고 감히 가질 수도 없었죠. 네, 저는 이제 나중에 그분 나이를 알았으니까. 그쵸. 네. 10살이 넘게 네, 차이가 그렇죠. 나서. 그러니까 여느 남자 사람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고백을 하셨어요. 여자로 보인다고. 그래서 떡볶이를 먹다 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때 떡볶이를 남기고 일어섰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좀 당황해서 처음에 아무 말 못했죠. 아무 말 못하다가 그냥 거절하신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려라 이걸 돌려서 얘기한 거. 네네. 일시적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이 좋아 보이면 이게 이성처럼 약간 혼동될 수도 있고 잘 생각하셔라. 이제 그러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전화 통화로 자기가 그 정도 생각 안 했을 것 같냐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됐고 이렇게 느낀 건.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재고를 여러 가지 많이 해봤다. 이 내 감정이 약간 착각은 아닐까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더라. 만나면 만날수록. 그래서 제가 다 얘기했죠. 저 애기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부터 저 이혼도 한 경력도 있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험난한 길을 선택하시냐라고 얘기했죠. 네네. 저도 솔직히 좀 자신도 없었고요. 그쵸. 네, 좋은 분이지만 사실 감히 저도 실연하고선 한 반년 정도 됐을 때라서 이제 좀 누군가를 좀 약간 누군가를 다시 사랑한다는 게 저한테는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사랑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자기의 뜻을 고수하시고 심지어 나는 내 아이를 안 낳아도 되고 내가 같이 알고 있다. 리나 씨에게 자녀가 있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리나 씨 자녀분들도 내가 키우면 그게 내 자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귀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만약에 사귀게 되면 사귀게 사귀게 되면 그럴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생각이 좀 놀랐어요. 그 나이에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저 진짜 상상이 안 가요. 지금 피디님 나이대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저도 일반적으로 사람을 두루두루 사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지내기 때문에 20대 후반 나이에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데 이런 거는 조금 약간 남다르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영향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이분이 한 26살에서부터 인문학하고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이 바뀐 거였었어요. 목사님 그러셨어요. 아마 이전에 형제를 봤으면은 결코 둘은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제가 아마 쳐다보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사실 그래서 연애하다 헤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네. 연애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귀어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 어머님을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시래요. 그러면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좋아한다 그러면 오케이를 할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아들이 생각하는 거랑 엄마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죠. 네. 그래서 어머님도 제가 일하면서 한번 뵌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안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단둘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 얘기했죠. 그리고 제가 일부러 살아온 삶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만나기 전까지는 또 개인적인 이야기는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대충만 아세요. 이혼한 것만 아시고 했는데 막 자세하게까지는 모르시니까 아이 있고 몇 살이고 이런 얘기서부터 어떻게 이혼하게 됐는지 다 말씀드렸어요. 실례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혼을 하시게? 남편이 이혼을 강요했어요. 좀 많이.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아이들 둘째가 진짜 초등학교 들어가서 잘 안정되게 지낼 때까지만은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막 각서도 서로 쓰고서는 그랬었는데 이분은 그거를 유지하고 싶지가 않으셨는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아, 그로 인해 저희 아이들은 이혼 가정을 맞이하게 됐으니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네, 많이 아직도 그 부분은 네, 아이들에게 저는 굉장히 미안하고 그분도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러다가 이제 그 지금의 남편분의 어머니를 네, 좋은 대면을 그래서 하셨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거절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시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낱낱이 저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짊어져야 아이들도 있고, 저는 그 아이들 꼭 제가 키울 거였거든요. 그 의지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어머니가 흔쾌히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좋아한다고 하지 않냐? 사겨라. 그 리나 씨가 잘못이 없지 않냐? 우리 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라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직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약간 어머님 영향도 있는 것 같다. 좀 이분이 남다른 거는 단순히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남다르시다라고 느꼈죠. 그러면서 연애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 연애랑 또 결혼은 완전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결혼까지 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들었는데 지금 남편은 저와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연애를 제안했대요. 네. 저는 아니었어요. 아, 네네. 저는 좀 더 이제 저도 연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애하다 보면 틀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동거도 제안했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저 누구랑 동거한 게 처음이에요. 우리 남편이. 근데 왠지 동거를 해보면 서로의 민낯까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좀 더 뭔가 차라리 헤어질 거면 빨리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별로 안 좋은 점이 없더라고요. 둘이 지내면서. 그래서 잘 지내는데 이제 그러면서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어머님이 처음에 많이 지원도 처음엔 해주시고 했는데 어머님은 저희가 제 애를 같이 키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네, 그게 싫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님하고 좀 틀어지게 됐어요. 지금은 조금 회복이 됐나요, 관계가? 남편은 계속 가족들하고 뭐 명절 때도 보고 저는 이제는 잘 안 뵈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쵸. 많이 힘들었죠. 왜냐면 결혼식에도 양가 부모님도 안 오셨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엄마한테만 얘기했는데도 엄마도 미쳤냐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되게 많이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네. 진짜 그 남편분이 저는 너무 이런 과거를 다 알고 네 맞아요. 사실 다 알고 사회적으로도 있었어요. 사실 이게 시선들이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남편은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어떻게 나에게 나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게 되는지 호감을 왜 갖게 되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네. 자기와 미래를 함께 건설해 갈 수 있는 사람 같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미래를 좀 더 굉장히 긍정적으로 셋업해 나갈 수 있는 여자로 느껴졌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아침에 이제 그 남편분 제가 실제 봤잖아요. 네. 되게 다정하시고 그 차분하시고 차분하죠, 조용하시고 차분해. 그러시던데요. 맞아요. 원래 저랑 있으면 되게 활발한데 또 평화주의자이기도 해요. 그 사람 자체가. 그래서 아들도 약간 저희 아들도 그런 스타일이고요. 이게 약간 분란을 더 안 좋아해서 웬만하면 내가 참고 넘어가자주의. 약간 그런 두 사람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들은 사실 새아빠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냥 아빠라고 아빠라고 불러요? 불러요. 아. 네. 이렇게 부른 지 벌써 몇 년 됐어요. 지금 3학년이니까 저 친구 7살 때부터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도 사실 어린 시절에 자아가 형성되는 그쵸, 과정인데 그쵸. 그런 뭐 엄마의 그런 변화들이나 그런 것들을 또 영향을 이해를 잘 많이 받죠. 해주나요, 근데? 아들은 그러니까 아들은 친아빠도 엄청 좋아하고 저도 엄청 좋아해서 왜냐 아들은 잘 모르잖아요 뭔지 지금. 아이한테는 잘해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왜 다시 안 합치지에 대한 그런 게 항상 조금씩 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아이가 좀 크고 합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좀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서는 아이가 좀 막 울면서 힘들어 하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남편분과의 어떤 그 연애 스토리부터 뭐 결혼 스토리까지 담은 어떤 이야기를 실제로 책을 출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치매는 진짜 엄청 여느 다 가정과 다를 것 없는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쵸. 이게 보이는 게 진짜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힘든 시간 쌓여온 응어리와 상처들을 글로 쓰면서
새로운 내일을 위해 언제나 노력 중인 리나 씨. 비록 실연의 흉터가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겠지만 다정한 남편과 화목하게 이룬 가정에서 얻는 사랑으로 조금씩 상처가 아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50분 걸려요. 아 지금 재물포 이렇대. 응? 재물포 현아. 제물포가 어디죠? 인천 재물포. 와. 인천이에요 인천. 안편이요? 아 무섭다. 장난 아니다 오늘. 오전에 작업이 생각보다 길어져 차에서 간단히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리나 씨. 하염없이 내리는 폭우를 뚫고서 오후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분주히 이동합니다. 이렇게 차에서 김밥 드셔도 괜찮으세요? 네.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거맘도서관, 인천 거맘도서관을 가는데요. 이거 지금 인천이 일거스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읽기, 걷기, 쓰기. 아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좀 글쓰기 강의들이 있거든요. 제가 올해서부터 도서관 강의를 시작했는데 되게 강의 의뢰가 많이 와서 올해만 한 9군데 이상 강의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외부 활동을 해야 그래도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글 쓰시는 거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작가인데 이제 관련된 수업이니까 저는 좋죠. 서류니까 또. 또 이 수업을 준비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에요. 오늘 되게 바쁘셔가지고 지금 차에서 김밥을 드시는데 원래는 안 그러시죠? 원래는 타운에서 밥 먹고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먹고 출발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사 먹거나. 근데 오늘은 좀 비도 많이 오고 차에서 김밥 먹는 거 바쁜 사람의 특징. 근데 일단 이동하면서 먹지는 않아요 원래 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거예요? 떡볶이입니다. 아, 그 떡볶이에 네, 대한. 최애 푸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첫 고백하셨을 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떡볶이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랑 떡볶이를 많이 드셨거든요 그때. 근데 나중에 들었더니 자기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냥 먹은 거였대요 저랑 먹으려고. 그래서 그 말에 좀 감동받았어요. 네. 근데 그 떡볶이 좋아하시는 작가님이 처음으로 떡볶이를 남긴 남겼어요. 그날 정말 그 너무 고백한 놀라서. 날? 네, 남겼어요. 사실 그리고 사귀기로 하고서는 제가 몇 번 헤어지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난 지금 이미 너무 지쳤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힘든 난관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 그리고 힘들고 싶지 않다 솔직히.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남편이 그럼 자기가 2년만 옆에서 지켜보면 안 되겠네요 저를. 2년이요? 친구처럼. 와. 굳이 왜 그래야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야 후회를 안 할 것 같대요.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 본인하고 못 사귀겠다 하면 그때는 자기가 이제 정말 과감히 물러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사귀기로 마음을 먹었죠. 와. 그 강단이 좋았어요. 아, 남자 대단하시다 진짜. 사실 20대 후반이셨잖아요 그때는. 20대 후반의 패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2년 동안 뭐 기다려준다고 뭐 얘기를 했을 때는 자기는 아직 나이가 젊어서 괜찮대.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한창 이제 뭐 만나야 그러니까 되는. 자기 그래봤자 31살, 30살 뭐 31살 되는 거니까 본인은 괜찮대요. 한 번도 싸운 적 없어요? 있죠. 연애하고서 초반에는 사실 안 싸우고요. 결혼 앞두고 있을 때 좀 많이 네, 그 부모님 문제로 그런 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거 외에는 사실 저희가 싸울 거리가 없어요. 별로. 대화도 좀 잘 통하고요. 저도 그 사람 의견 존중하고 그 사람도 제 의견 존중하고 그래서 딱히 살면서 크게 싸울 일은 없고. 근데 자기 주장이 작가님 좀 강한 편이시잖아요. 할 말 그래도 하실 때 하시고. 저는 할 말은 해요. 네. 근데 남편분 같은 경우는 뭐 남편도 잘은 해요. 모르겠지만. 저요 남편도. 아, 그래요? 해요. 아, 그래요? 네. 남편이 얘기할 때는 저도 되게 잘 얘기를 듣죠. 귀에 울려서. 13살 연하남이랑 사는 기분은 어떤가요? 별다를 건 없고 여느 남편이나 남편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요새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 근데 우리나라의 부부 수업이 굉장히 통용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이혼이 줄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없으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느냐고서는 비틀기
심하게 싸우고 뭐 이혼하는 건데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있죠. 글쓰기 수업을 하기 위해 도서관에 도착한 리나 씨. 그렇게 매사에 긍정적이고 힘찬 에너지를 가진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저요? 잘 지냈어요. 아, 잘 지냈고 또 어떻게 지냈나요? 머리 좀 산뜻하게 깎았네요. 미용사분 실수. 뭐라고? 미용사분 실수. 아, 미용사분이 실수를 아니 나 머리 나쁘지 않은데 또 미용사분의 탓을 하고 있지?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아, 미용사분께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 돈도 안 받았어요. 아, 진짜 돈도 안 받으셨다고? 승민이 어떻게 지냈니? 평범하게요. 평범하게 지내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제일 어려운 거랬네. 가짜 인터뷰는 개개인이 합니다. 인터뷰 글은 별도로 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뷰를 해 와서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 거는 이제 조별로 좀 줄 거예요. 근데 조별로 두 팀으로 나눠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조별 활동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특히 조장이 해야 할 너무 중요해. 최종 결과물의 형태가 무엇이든 그 과정에는 반드시 윤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즉 이런 질문들을 준비하고 질문을 해오고 강화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는 양심적으로 상대에게 누군가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잘 해나가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수업 잘 하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애들이 말을 되게 잘 듣던데요? 잘 들어요. 그게 되게 고마운 게 원래 이 나이가 글쓰기를 수업 들을 나이가 솔직히 관심 없잖아요. 그쵸, 관심 없죠. 솔직히. 그러니까 노는데 관심 있고. 관심 없는데 핸드폰도 하나도 안 꺼내고. 그러더라고요. 네, 되게 집중해서 잘 듣죠. 이쁘죠, 친구들. 네, 너무 네. 예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되게 웃기던데요, 약간? 재밌죠. 네. 저는 중학교 친구들하고 좀 잘 맞아요. 얘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좀 더 호흡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었고 제가 근데 말을 잘 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내년에 나오는 소설, 지금 남편과 같이 쓰고 있는 저희 소설을 좀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요. 그 이유는 좀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있다라는 걸 읽고 공감도 많이 하시고 또 이해의 폭도 많이 좀 넓히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나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론 하늘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젠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든든하게 그녀를 지켜주고 있기에 당당하고 힘찬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